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분들, 부동산을 처음 이제 입문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투자 종목이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1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이게 뭐 정비사업으로 인한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이러하니까 자기들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만들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부산에도 지금 50몇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불과 10개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20%도 채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냐면,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이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를 나게 하는 이런 그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그 토지 사용 승낙서 요거를 이제 받으면 되는데, 이 80%라고 하는 것이 어째 보면 막 크게 큰 퍼센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80%의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95%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95%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채우기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무연고지의 사람들도 있고 집이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또 뭐 연락이 되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시가지고 뭐 연고가 없으신 분들, 뭐 자녀가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걸 다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승낙을 받기가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승낙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시공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건축비랑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후의 건축비는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오른 만큼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그 오른 만큼에 대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하고 또 잘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시장 변화 또 뭐 경제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추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차일피일 계속 연기가 되면서 언제 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잘못 선택했으면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막 계속 뭐 천년만년 언제까지 될 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속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의 뭐 조합원들이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막 파산한 이런 아마 얘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델하우스 이런 걸 보면 이 모델하우스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일반 아파트 우리 분양하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을 쓰는 데는 일반 우리 그 정비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지나가다가 홍보관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홍보관. 그는 모델하우스하고 비슷한 건데,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니까, 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기획부동산 토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화로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어떤 개발되는 토지가 있는데 뭐 몇 년 뒤에 2~3배 정도 뛸 그런 땅이다 하면서 막 투자를 권유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막 계약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전화가 오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뒤에 두세 배의 금액이 오른다라고 하면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투자를 해야지 왜 이 좋은 걸 남한테 주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먼저 그 토지를 작업을 해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다 각자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파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가보고 임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맞나 아니냐 이걸 파악하고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 이야기만 듣고 전화상 이야기만 듣고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 신도시에 분양하는 상가는 여러분 초반에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해 가지고 단지 내 상가라든지 중심 상업지역에 그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막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막 거기 어떤 창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오시라 해 가지고 막 수많은 그 앞으로 발전 계획들, 앞으로 투자 가치 높다라고 막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신도시는 분양을 처음 했을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기까지는 보통 시작을 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차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려면 이게 입주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가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게 상가 분양을 받고 공실인 상태에서는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달 매월 그 상가를 사면서 발행했던 그 이자를 대출에 대한 이자만 갚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직까지 세종 신도시, 지금 세종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도 상가를 잘못 분양받아가지고 매달 한 달에 110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왜냐하면 이 상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제일 가슴 아픈 게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만큼 정말 참 안타까운 일도 없고, 왜 그거를 굳이 그 비싼 금액에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수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걸 샀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언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신도시는 그 분양 상가를 그대로 두시면 처음에 투자했던 분들이 처음에 투자했다가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다 보면 이 상가를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손을 드는 상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신도시 분양 상가를 경매를 통해 가지고 64% 또는 51%까지 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거의 반값 수준으로 분양을 받으면 그 시기가 되면 거의 상가가 이제 다 차지고 아파트 단지가 다 사람이 차지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될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좀 싼 가격의 경매를 통해서 신도시 분양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투자에 대한 포인트고, 나중에 또 임대를 잘 맞춰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분양 상가는 절대 처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신도시에 맨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항상 3년 또는 5년 뒤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관 신도시 지금 스타벅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도시에 보면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프리미엄이 없는 오피스텔 잔여 세대,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주택의 이제 대체 수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투자를 하실 때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 특히 뭐 경기도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좀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월세를 잘 받고 임대료를 잘 받는 이런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나중에 또 몇 년 가지고 계시다가 팔 때도 시세 차익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아파트와 이렇게 경쟁해서는 이길 수는 없는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인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단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건이라든지 또 환경이 아파트만큼은 좋지 않기 때문에 딱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이런 주거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막 생긴난다 이런 이야기죠.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보통 막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피스텔은 내가 이걸 잡아놨다 해가지고 계속 좋은 가격에 임대료를 맞추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냐, 또 옆에 또 앞에 또 경쟁 오피스텔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제 손님이 또 깨끗한 또 신축인 또 오피스텔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월세가 자꾸 낮춰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프리미엄이었고 좀 저렴하다 해가지고 자녀 세대 남았다 해가지고 층수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월세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또 팔 때도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좋은 가격 또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넘는 오피스텔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수익형 호텔 분양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저 해운대 쪽이나 어디 바다부를 쪼고 있는 우리 그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이 잘 되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잘 되는 이런 쪽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달 이런 월세 개념의 호텔 그 수익금이 이제 들어오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리트가 없는, 그리고 좀 가격이 좀 할인 분양해서 좀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 호텔을 갖다가 분양받게 되면 처음 1, 2년 또는 3년까지는 뭐 그 회사의 그런 그 계약 규정에 따라서 매달 이렇게 수익을 보장해서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부터는 그쪽에 그 분양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요. 주로 다 다른 데 떠나기 때문에 이 호텔에 대한 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끝까지 어떤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또 같은 경쟁 호텔이 막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사람들은 또 새 호텔에 또 머물려고 하고 이래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서 팔기도 어려워지고 또 새도 수익도 안 나오게 되면 막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결국 막 세금만 나가게 되는, 또 호텔 분양에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감가상각으로 인한 또 수리비가 나온다면 또 그런 비용이 또 들게 되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 5가지, 제가 이번 강의 중에 또 나온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를 제대로 부동산 제대로 박사TV에서 제가 5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